요즘 눈을 뜨면은 오늘은 한남동에서 체포령이 발동이 될까? 솔직히 걱정 속에서 아침을 맞는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요.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오늘도 아침부터 군사 작전을 펼치듯이 흉악범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마음이 안 좋다, 불편하다. 여기에 정치권이 또 연일 선동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입담으로 이준석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준석이가 하는 말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냄새를 피우고 있으면서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을 난도질하고 있는 철저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다도 입담으로 준석 이름에 회색 색깔로 덧칠을 했습니다. 여러 번 이준석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색깔이지 절대 보수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로이 목마이고 회색 분자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 어느 방송에 나가서 잔머리를 굴리면서 민주당의 아부와 함께 정치 몰입에 야합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치인이 아니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한남동 관저에서 실시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이 말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이준석의 짧지만 정치 경력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죠. 뒷거래만 해왔던 그러한 야바이꾼 아니겠습니까? 정치 몰입입니다. 사기 행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준석이가 그동안 정치판에서 얼마나 이중적이고 가증스러운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해왔는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었었죠. 젊은 정치인 하나를 바로 키워보자 해서 정치판에 그것도 유승민의 추천을 받아가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자가 바로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2011년 12월이었습니다. 정확하게 27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이준석은 그 과정에서 뒤에서 이권되는 일만 쫓아다니면서 술 대접받고 그리고 성 대접받았던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던 자가 바로 이준석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맛을 이런 뒷거래에 양아치들이 하는 모습을 먼저 배웠던 것이 이준석 아니었었습니까? 탄핵이 됐을 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먼저 등에 칼을 꽂았던 사람이 바로 이준석, 인간 말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었나요? 내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타라. 타던 안 타던 버스는 정시에 출발한다. 비단 주머니를 줄 테니 어려울 때마다 풀어봐라. 아니 이거 정말 애 다루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인간적인 모욕. 아니 자기 자신이 검찰총장을 지나고 당 후보로서 당당하게 대선에 임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고작 이런 꼴입니까?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무단 가출하고 집 나가면서 당목 거부한 적이 한두 번이었었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나는 여당 대표가 되니 책임이 막중하다. 공개리에 발표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과 함께
매일 이 방송 저 방송 찾아다니면서 그것도 찾아다닌 겁니다. 집권당 대표가 자기 당의 그리고 나라의 대통령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권당의 당 대표가 자기 당과 함께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비난 정도가 아니죠. 험한 독설을 하고 나중에 자기 자신이 그걸 또 자랑 삼아 나만큼 대통령에 대해서 정당하게 맞짱 뜬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고까지 얘기한 자가 바로 이준석 아니었었습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렇게 추잡한 정치인을 우리 정치 70년 역사에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자를 한마디로 인요한이 정리를 했었죠. 이준석은 도덕이 없다. 그건 부모의 책임이다. 이런 말을 했으면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인요한이 예우를 갖추면서 한 말이었었죠. 한마디로 인간 말종이다. 쌍놈의 집안이고 인간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요한은 이미 이준석의 됨됨이 그 집안 구석을 제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 말종을 아직도 방송사에서 불러주는 것이 이상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불러다가 무슨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 장난인데 깐족거리는 이자의 거친 입을 이용해서 시청자들에게 애청자에게 흥미를 돋구고 자극적인 발언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시작을 했었던 민주당의 쓰레기들은 혀가 짧아서 그런지 모두 호칭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사라지고 모두 양아치들도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기본 예의는 갖춰야지요. 그저 윤석열 자기 친구입니까? 박찬대, 김민석이, 박지원이 한결같은 그런 쓰레기 인간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씨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붙이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윤석열 그리고 정청래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은 사형이다. 정신 나간 이런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 측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체포, 즉각 구속 얘기가 나와야 합니까? 출석에 불응한다 하면은 3번 불응했으니까 강제 체포하겠다. 아니, 그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체포가 목적이 아니라고 망신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일방적인 수사, 조사가 없더라도 검찰에게 불구속으로 기소 요청을 하는 방법이 엄연하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체포하겠다라고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최대한 이용해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한남동 관저가 북한군 진지가 마련돼 있고 그 안에 적군이 있으니까 그 적군을 끄집어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대포, 집게차, 장갑차에다가 헬기까지 동원해서 특수요원들이 밧줄 타고 내려와서 관저에 들어가겠다.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이 근무하는,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는 헬기라든가 비행 물체가 뜰 수 없는 것 다들 알고 있는데 말장난들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준석이가 자신은 아주 기발한 머리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대북 확성기 방식을 이용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준석이 한 얘기를 방송에서 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에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한다. 강제 집행에 앞서서 심리전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윤 대통령이 미국 LA 산불 메시지를 통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한 건 지지자들에게 나는 곧 돌아올 테니 더 강경하게 투쟁하라 존재를 과시한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것을 한남동 관저에서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다. 경찰이 그런 차를 갖고 있다. 관저 옆 이웃인 오세훈 시장 등은 양해해 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은 투항하라 자유가 그대를 기다린다라며 노래도 틀어주고 이런 것들이다. 그런 심전을 통해서 투항하게 만들어야 한다. 용어 자체를 보십시오. 이게 적군과 아군 싸움입니까? 투항하다니요. 휴전선의 북한 경비병에게 대북 선전 확성기를 통해서 휘순하라고 유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을 그래 북한 병사 정도로 취급한다. 하나 묻겠습니다. 이준석 씨, 당신 얘기만 들었지 군대 근처나 가본 적이 있습니까? 대북 확성기 얼마나 요란하다는 것 당신은 모를 겁니다. 참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합니까? 오세훈 시장 등 한남동 주민 몇 명의 양해를 받아서 이게 양해받을 사항입니까? 경호관들에게 경찰관 때리면은 몇 조 위반이다. 현장에서 잡혀갈 수 있다. 확성기 방송을 하루 이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경호관들이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대통령도 별 수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저급한 발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탄핵에 기각될 것이라는 망성에 빠져 있고 지지층에다가 더 이상 주문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더 이상의 주문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강경하게 투쟁하라. 더 강한 물리적 저지를 요구한다 등의 주문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전으로 경호원들이 거기서 경호를 하지 못하도록 심리전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자가 당의 대표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자가 배지를 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부탁 좀 합시다. 아무리 정당이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정치에는 기본적인 도의를 갖춰야 합니다. 쓰레기 같은 오물들이 정치를 한다고 해도 겉으로는 멀쩡한 인간의 탈을 쓴 그런 자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정치의 도를 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남동 관저가 북한의 진지입니까? 적진지입니까? 그리고 괴뢰 빨갱이들이 한남동 관저에 들어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들 하는 겁니까? 이재명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북한 괴뢰 빨갱이들이 진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길 공략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재명 씨. 휴전선에서 대북 확성기를 틀고 북한 병사 휘순하라고 심리전을 펼치듯이 한남동 관저에서 북한 경비병들이 쓰고 있으니까 경비를 쓰고 있으니까 빨리 투항하고 나오라고 심리전을 펼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준석 정신이 제대로 박힌 자입니까? 그리고 그럼 그 이웃에 사는 몇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면 되겠다? 아니, 우리 주민들은 왜 그런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들인데, 이런 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연봉을 억대를 넘게 주는다는 것,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준석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국고보조금 6억 원, 이거 반드시 반납 토해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 눈물이 담겨있는 국고보조금, 중앙선관위도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왜 반납하겠다고 한 것이 아직까지 선거 전에 반납하겠다라고 얘기하던 그 소리가 감감무소식입니까? 반드시 토해내야 합니다. 국민의 눈물이요,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성대접 수사, 왜 진척이 없습니까? 무고죄에 대한 수사도 왜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 내용이 없습니까? 마치 이재명처럼 끝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통속들입니까? 지금 이재명이나 이준석이나 밖에 나가서 나불거릴, 입을 가볍게 놀릴 그럴 처지가 되지 못하고 있지요. 국민들은 이 모든 행동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아주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